안녕하세요. 단디부자 여러분, 홍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값 상승기 동안 언제 집을 샀느냐에 따라 투자 고수의 등급이 갈렸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을 알려드릴게요. 언제 집을 사야 할지, 그리고 언제 집을 팔아야 할지,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궁금하세요? 단디부자 여러분, 채널 고정하세요. 지난주에 투자는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홍부자가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집값은 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그 주기가 10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10년 주기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공교롭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4가지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라떼는 말이야 해보세요. 첫 번째,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약 10년 후인 1991년부터 일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의 대량 입주로 수도권의 집값이 3년간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약 10년 후인 1998년 IMF 때 집값이 와르르 무너졌고, 나아가서 10년 후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다시 수도권 집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패턴 때문에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에는 10년 하는 예지론자들이 많이 생겼죠. 문제는 이 썰을 믿고 집을 팔거나 구매를 미루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제법 생겼습니다. 부동산 가격에는 사이클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10년으로 고정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등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세가율의 하락입니다. 집값의 상승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올라갑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세가가 먼저 올라가고 올라간 전세가는 매매가를 밀어 올립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면 다시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 후 매매가를 다시 밀어 올리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세가는 오르지 않은 채 매매가만 꾸준히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이 일정 수준이 뭐였죠? 강남 상구 50%, 그 외 서울 지역 60%, 경기 지역 65%, 지방광역시 70%였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지난 방송 꼭 보고 오세요. 결론적으로 매매가만 상승해서 전세가율이 이 이하로 떨어지면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둘째는 미분양 수치의 증가입니다. 집값이 오르다 보면 수익이 좋아져 건설사들이 앞다퉈 주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착공부터 입주까지는 몇 년이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건설사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계속 분양을 합니다. 결국 필요한 사람보다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시점이 오게 되죠. 초과 공급의 첫 번째 신호는 청약 경쟁률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지가 좋은 곳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죠. 서울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5개월 이상 1,500가구를 넘거나 경기도에서 15,000가구가 넘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성수기에도 거래가 없이 매물이 쌓여가는 현상입니다. 계절적 비수기나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거래가 꾸준하던 아파트가 성수기에도 거래가 잘 안되고 매물이 쌓여간다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 즉 수요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10년간 서울 연간 아파트 거래량을 볼까요? 집값 하락기였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유지되다가 회복기로 접어들던 2015년부터 거래량이 평균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연간 약 12만 9천 건, 월로 환산하면 약 1,750건입니다. 월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연속 7천 건을 밑돌면서 매물이 쌓여가면 위험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집값 하락을 알리는 현상이 단 한 개라도
나타나면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현장을 파악해 보세요. 만약 두 가지 현상이 감지되면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보류하세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세금을 계산해 본 후 똘똘한 집은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을 할지 계속 가지고 갈지 결정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현상이 모두 나타나면 당분간은 투자로 집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부동산은 상가나 토지 등 투자할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상품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집값 하락기가 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집값 하락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가율의 하락, 미분양 수치의 증가, 그리고 매물의 적체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알아보려면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통계학자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든지 통계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세요.